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북극의 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최근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0도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북극 온난화가 한반도의 혹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의 관측 결과 지난 2일 기준 북극 기온이 1991년에서 2020년 평균보다 20도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북위 87도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상승하며 얼음이 녹는 점인 0도에 가까워졌습니다. 핀란드의 기상학자 미카 란타네는 매우 극단적인 겨울철 온난화 현상이라며 북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아이슬란드 상공의 저기압과 만나면서 북극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극의 공기 흐름을 무너뜨려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까지 남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평소 북극의 한기는 폴라보텍스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의 회전력이 강하면 찬 공기가 북극에 머물지만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 폴라보텍스를 잡아두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남하해 한반도에도 혹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북극의 온난화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3도 상승했지만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북극은 1979년 이후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으며 이는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와 얼음이 녹으면서 햇빛 반사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됐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기후학자 더크 노츠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한 얼음이 점점 더 사라질 것은 자명하다며 북극해가 향후 20년 내에 여름철 해빙을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를 구축함에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외신은 지난 3일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프레블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되었으며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구축함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험 장소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헬리오스는 미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2021년에 개발한 레이저 무기로 2022년 미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60kW의 출력을 가지고 있으며 빛의 속도로 최대 8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 해군은 드론, 소형 보트, 미사일 등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리오스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과 통합되어 목표 탐지 및 추적 기능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목표물을 향해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하는 기술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개발 중입니다.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정밀성과 연속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레이저는 비와 안개 등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발사 시 발생하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SF 영화에서처럼 강력한 파괴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경우 레이저 무기가 방공 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시험 발사가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래 전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특수 로봇 부대 창설을 발표하며 총기로 무장한 무인 지상 차량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UGV는 사륜차 형태로 상단에 기관총 등 다양한 총기로 무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투병에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군에서 무인지상 시스템 사용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며 UGV가 공격과 방어, 물류, 사상자 대피, 지뢰 설치 및 제거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적인 기술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이미 전장에서 UGV를 활용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사상 처음으로 로봇만을 앞세워 전투에 나섰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을 장착한 수십 대의 UGV와 가미카제 드론을 앞세워 육상과 공중에서 하르키우 립시 마을 인근의 러시아군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드론을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그 효과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쟁이 3년째 이어지면서 극심한 병력난에 허덕여온 우크라이나로서는 다양한 드론들이 최전선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투입된 로봇들은 지원병이 아닌 전투병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은 지상군 전투지원용 무인지상 로봇 퓨리를 최전선에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이 연말까지 200대 이상의 UGV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로봇이 전장에 활용되면서 미래 자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험은 무인 로봇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미래 전쟁의 형태와 전략을 어떻게 재편할 수 있는지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